자, 이제 오늘 6번째 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비자 행동 3. 자, 할 건데, 자, 우리 지금까지 선호, 그러니까 어떻게 구매를 갖다 해야 되고, 한다라는 걸 갖다 우리 확인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본 걸 보면, 한계 효용. 자, 요거, 자, 효용을 가지고서, 요걸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뭘 더 좋아할까? 자, 이런 걸 갖다 봤잖아요. 근데 이거 어떤 것부터 해야 소비를 해야 될 것이냐. 자, 요거 이제 서수적 효용 이론이거든요. 자, 이거는 뭐가 있냐면 예산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예산선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가 있는데, 자, 내가 얼마가 있는데, 물건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이럴 때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두 가지 재화에 여러 가지 조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만큼, 아까 그 혜원이 같은 경우에 10,000원 가지고서 사과와 오렌지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예산선, 요거는 A 재화의 가격에 대한 B 재화 가격 비율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PA는 프라이스 A, PB는 프라이스 B 요거예요. 그러니까 1,500원짜리, 1,000원짜리, 자, 요렇게 한다면 3분의 2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B제화 3단위를 얻으려면 A제화 2단위를 갖다 포기해야 된다. 자, 요런 걸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아까 보면, A제, 그리고 이거는 B제예요. 근데 내가 돈이 얼마가 있어요? 돈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 전체적인 그 금액의 조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8개, 여기는 12개. 자,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에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조합의 내용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요 예산선 위의 조합도 조합인데, 자, 요 안쪽에도 가능하죠. 요 안쪽에서 여기서도 구매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요. 요 안에서 최대한 돈을 다 쓰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또 있는데 최대 효용을 얻으려면요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자, 이렇게 예산선이 이렇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쪽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효용을 얻으려면 다 써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소득이 바뀌게 되면은요, 화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예산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늘어나죠.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변화되면요. 재화가 각각 상승하면은요. 조금밖에 못 사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모두 하락하면은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A제 가격과 화폐 소득 일정한데 B의 가격 변화, 요거는 A가 여기에 해당하는 A가 일정하고 B의 가격이 변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일정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축은 변하지 않죠. 일정하니까. 근데 X축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은요, 아까 그 예산선은 딱 얼마만큼의 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차별 곡선은 선호도예요. 선호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가. 예산선은 돈의 양, 그 다음에 제품의 가격이라는 외부적인 객관적 시장 여건을 갖다가 그대로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지를 갖다가 보여주지만, 무차별 곡선은요, 선호도죠. 선호도.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좋아? 얼마나 싫어? 라는 걸 가지고서 A를 좋아하면 A를 많이 살 거고요. B를 좋아하면 B를 더 많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선호도라는 걸 가지고서 조합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동일한 만족을 갖다주는 재화의 조합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A제를 12개, 그 다음에 B제를 2개를 구입을 했을 때 내가 느끼는 만족감과 4개를 A를 구입하고 6개를 B를 구입하는 게 만족도가 똑같다. 이렇게 선호도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상관없이 어디서 구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선호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특징은
우측으로 내려갈수록 떨어집니다. 예산선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재화의 양이 증가하면 다른 재화의 양이 감소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동일한 총 효용 수준을 갖다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더 볼록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원점에 대해서. 그리고 요 위에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렇죠? 여기가 되면 요 기울기, 여기가 되면 요 기울기, 여기가 되면 기울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요 조합에 해당하는 한계 대체율, 대체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한계 대체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 재화 조합에서, 그러니까 A재나 B재 이렇게 할 때 B재화 한 단위가 A재화를 어떤 비율로 대체해야 소비자가 동일하게 만족을 하는지 그거를 기울기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요? 한계 대체율. 자, 이렇게 얘기하고 요 동일한 만족 수준에 머물게 되는가를 갖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유는요. 현재의 조합에서 주어진 재화의 양에 따라서 A, B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볼록한 거죠. 여기 무차별 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무차별 지도라는 거는 총 효용 수준이 만약에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무차별 곡선이 달라져서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요 각 곡선은 서로 다른 총 효용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총 효용 수준, 그러니까 최대 얻을 수 있는 효용 수준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차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커진다. 초효용 수준이 더 높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원점에서 떨어질수록 A재와 B재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I1보다는 I4가 훨씬 더 많은 재화량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자, 예산선은 돈의 총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차별 곡선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 자, 그러니까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딱 접하면 거기가 어디가 되겠어요? 제일 좋은 소비점이죠.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 자체가 효용이 최고가 되는 점이니까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적의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 균형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자체가 한계 대체율이라고 그랬죠. 접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최적 소비 조합에서는 자, 이렇게 한계 대체율은 PA분의 PB. 자, 이렇게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걸 딱 그림으로 보면 이게 무차별 곡선이잖아요. 이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게. 근데 어떤 한 점에서의 기울기, 접선이잖아요. 자, 요 기울기를 한계 대체율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 점이 딱 일치하는 요 I3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최고의 효용을 이루는 겁니다. 균형점에서 등식을 갖다 보게 되면 한계 효용 이론 요거는요. 소비자의 한계 효용을 이용해서요. 자, A재화의 가격분의 A재화의 한계 효용, 그 다음에 B재화의 가격분의 B재화의 한계 효용. 자, 요게 딱 같아지는 요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 이론 여기에서는 한계 효용에서 노출된 소비자의 균형점, 그 다음에 소비자 행위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무차별 곡선 이론 여기 균형점은 아까 MRS는 PA분의 PB라고 얘기했었죠. 한계 효용 이론의 균형점에서 PA분의 PB가 MA분의 MB 한계 효용이 같아진다라면 딱 된다. 그래서 MRS는 당연히 MA분의 MB.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MRS가 MAMB니까 요것도 같이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곡선의 노출인데요. 자, 요 그림을 잘 한번 보죠. 요 위에 거 A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소비자 균형점 어디죠? 소비자 균형점. 자, 여기서 우리가 X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균형점이에요. 근데 소비자의 화폐소득은 얼마냐? 12,000원. 근데 A재의 가격은 1,500원. 고요. B재의 가격은 얼마냐면 1,000원.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A재화의 가격과 화폐 소득이 딱 일정합니다. 근데 B재화의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었어요? 1,000원. 1,000원인데 이게 1,000원입니다. 네, 1,000원인데 요게 만약에 1,500원으로 상승하면은요. 자, 이게 원래는 1,000원이었어요. 1,000원이었는데 여기 얼마로 바뀐다고요? 1,500원으로.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 B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A재화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게 딱 8개에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500원만큼이 올라갔으니까 그만큼을 소비를 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8개로 12개가 8개로 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축에 해당하는 이 절편이라 그러죠. 이 뚫고도 지나가는 요 점을 절편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무차별 곡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보면 자, 요게 I3가 처음에는 요게 X였었는데 보세요. 이게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만나는 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줄어드니까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균형점이 어떻게 돼요? X에서 X 다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바뀌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아래에 있는 B를 한번 보세요. 자, B를 보게 되면 자, 요 B재화의 가격이 1,000원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있는 위에 있는 점 보면은 1,000원에서는 여기서 결정이 됐었는데 그쵸?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1,500원으로 이제 올라가 버렸으니까 가격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거죠. 이렇게 우하향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점을 갖다가 이으면 우하향점에 요거를 갖다가 서로 연결을 시키면 이런 DB라는 이런 새로운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해서 이 장의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소비자 행동이론. 자, 요거는요, 범죄 행위에서도 같이 우리가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참 재미나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요게. 자,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느냐? 자, 보면 범죄자들은 범죄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편익을 갖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뭐 범죄 행위라니까 편익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도둑질, 범죄죠. 근데 남의 거를 갖다 돈을 안 들이고 가져오게 되면 그만큼의 편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경제학에서는 그걸 편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얻게 되는 이익. 그때 얘기하는데 이거 요 행위로 인해서 지불해야 되는 가격을 갖다 비교를 하는 거죠. 자, 범죄 행위에 의한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면 어떻게 해요? 편익이 크니까 누구나 다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쵸? 뭐 거리낌 없이 그냥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걸 하다 걸렸어. 걸리면은 만약에 혼난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혼나는 걸로 끝난다라면 한번 범죄를 시도해보지 않을까요? 근데 혼나는 게 아니라 징역을 1년 산다. 그럼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고생을 해야 되니까. 혹은 사형 이래버리면 누가 그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쵸?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절도나 강도, 사기 이걸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사는 사회인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러죠? 아니, 그렇게 해서 걸리면 경찰서도 가야 되고요. 법원에도 가야 되고요. 법원에서 잘못되면은 감옥에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거 편익보다는 차라리 내가 고생해가지고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사지. 그래서 내가 더 비용을 내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용이 깜빵에 가가지고서
있는 게 한계편익보다 크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감옥에 가는 것들을 갖다 얘기를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자, 이제 죄의식이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왜 때린 사람은 발을 못 뻗고 잔다고 하죠? 그거 왜 그랬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자,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 죄의식 때문에 걸릴까 말까 걸릴까 말까 걸릴까 말까 이렇게 마음 졸이느니 아예 범죄를 저지르지 마. 안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려면 도둑질을 하려면 뭐 옷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양복을 입고서 담장을 넘거나 그러는 데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삽니까? 운동복, 추리닝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거 다 도구잖아요. 이런 비용들 또 합법적으로 했다라면 벌었을 소득. 왜냐면 범죄 행위를 하는 그 시간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그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비용, 자, 근데 이게 범죄 행위자들은요, 이게 별로 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얻는 수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어떻게 하냐? 이 범죄자들한테 벌금 혹은 징역, 감옥에 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함께 비용을 높여버립니다. 자, 범법행위에 대해서 이런 경제학적인 설명은 재밌죠. 그쵸? 그걸 갖다가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걸 갖다가 감옥에 가고 이러는 걸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니까 재미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 그렇다면, 범죄 가격이 낮아지면 범죄 행위를 더 하게 되는 거고요. 경제학적으로는 더 구입한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범죄 행위가 막 늘어나요. 그래서 범죄 사회에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범죄의 가격을 높이겠죠. 징역을 1년 할 걸 뭐 10년 뭐 이렇게 해버린다면 범죄 행위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6장 다 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요, 이제 특히나 예산선이나 무차별 곡선 같은 요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반복하셔서 꼭 여러분들 걸로 익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 무차별 곡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보면, 자, 요게 I3가 처음에는 요게 X였었는데 보세요. 이게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만나는 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줄어드니까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균형점이 어떻게 돼요? X에서 X 다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바뀌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아래에 있는 B를 한번 보세요. 자, B를 보게 되면, 자, 요 B제와의 가격이 1,000원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있는 위에 있는 점 보면은 1,000원에서는 여기서 결정이 됐었는데, 그쵸?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1,500원으로 이제 올라가 버렸으니까 가격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거죠. 이렇게 우하향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점을 갖다가 이으면 우하향점에
요거를 갖다가 서로 연결을 시키면 이런 DB라는 이런 새로운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해서 이 장의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소비자 행동이론. 자, 요거는요 범죄 행위에서도 같이 우리가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참 재미나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요게. 자,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느냐. 자, 보면 범죄자들은 범죄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편익을 갖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뭐 범죄 행위라니까 편익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도둑질 범죄죠. 근데 남의 거를 갖다 돈을 안 들이고 가져오게 되면 그만큼의 편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경제학에서는 그걸 편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얻게 되는 이익 갖다 얘기하는데, 이거 요 행위로 인해서 지불해야 되는 가격을 갖다 비교를 하는 거죠. 자, 범죄 행위에 의한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면 어떻게 해요? 편익이 크니까 누구나 다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쵸? 뭐 거리낌 없이 그냥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걸 하다 걸렸어. 걸리면은 만약에 혼난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혼나는 걸로 끝난다라면 한번 범죄를 시도해보지 않을까요? 근데 혼나는 게 아니라 징역을 1년 산다. 그럼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고생을 해야 되니까. 혹은 사형 이래버리면 누가 그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쵸?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절도나 강도, 사기 이걸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사는 사회인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러죠? 아니, 그렇게 해서 걸리면 경찰서도 가야 되고요. 법원에도 가야 되고요. 법원에서 잘못되면은 감옥에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거 편익보다는 차라리 내가 고생해 가지고서 돈을 벌어 가지고 내가 사지. 그래서 내가 더 비용을 내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용이 깜빵에 가가지고서 있는 게 한계 편익보다 크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 뭐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감옥에 가는 것들을 갖다 얘기를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자, 죄의식이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왜 때린 사람은 발을 못 뻗고 잔다고 하죠? 그거 왜 그랬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자,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 죄의식 때문에 걸릴까 말까 이렇게 마음 졸이느니 아예 범죄를 저지르지 마, 안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려면, 도둑질을 하려면 뭐 옷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양복을 입고서 담장을 넘거나 그러는 데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삽니까? 운동복, 추리닝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거 다 도구잖아요. 이런 비용들, 또 합법적으로 했다라면 벌었을 소득. 왜냐면 범죄 행위를 하는 그 시간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그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비용, 자, 근데 이게 범죄 행위자들은요, 이게 별로 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얻는 수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어떻게 하냐? 이 범죄자들한테 벌금 혹은 징역, 감옥에 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계 비용을 높여버립니다. 자, 범법행위에 대해서 이런 경제학적인 설명은 재밌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걸 갖다가 감옥에 가고 이러는 걸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니까 재미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 그렇다면 범죄 가격이 낮아지면 범죄 행위를 더 하게 되는 거고요. 경제학적으로는 더 구입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범죄 행위가 막 늘어나요. 그래서 범죄 사회에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범죄의 가격을 높이겠죠. 징역을 1년 할 걸 뭐 10년 뭐 이렇게 해버린다면 범죄 행위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그 6장 다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요, 이제 특히나 예산선이나 무차별 곡선 같은 요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반복하셔서 꼭 여러분들 걸로, 익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